건강한 뚱땡이가 되기 위해 닭 가슴살은 아니고 닭 안심이랑 가슴살이랑 뭐가 다르니까 이름을 다르게 붙였겠죠. 건강한 뚱땡이가 되기 위해서 실제 제 몸무게는 55kg. 공복에 55kg. 밥 먹고 나서는 찍어본 적이 없어요. 열심히 굽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저께는 사실 팥빙수, 딸기빙수 시켜 먹었고요. 딸기빙수. 몸무게가 55kg에 육박하여 오늘은 양심상 닭 안심을 먹어보려고 굽고 있습니다. 유튜브 초짜인 저로서는 이제 찍는 기술이라든지 편집 기술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소리가 들어가는 이런 영상을 찍고 있고요.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닭 가슴살, 그때는 닭 가슴살 더 넣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구워서 먹어봤는데 다른 사람들이 싫다, 닭가슴살 지겨워, 맛도 없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이 허브솔트, 이거 광고는 아니고요, 내 돈 못 사는데 유통기한이 지났을 줄 알았는데 그러진 않네요. 유통기한 올해 10월 26일까지인데 오, 다행히 안 지났어. 이게 뿌리다 보면 이렇게 솔솔솔 이렇게 뿌리다 보면 이 음식을 할 때 이 연기가 이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막 굳어요, 소금이. 젓가락을 넣어가지고 최근에 부셔줬습니다. 이게 이름은 모르겠지만 쿠팡에서 샀는지, 제가 가끔 그 롯데백화점 본점에 가끔 갈 일이 있었거든요. 지금 이사 오기 전에 롯데백화점 본점이 조금 가까워가지고 그때 이제 순간에 가서 샀던 건데 기억이 안 나네요. 쿠팡에 샀나?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바짝 구워요. 노릇노릇하게 구우면 닭 안심이나 닭 가슴살도 좀 맛있습니다. 소금은 이렇게 뿌렸지만 모두 다 묻히지는 않아요. 모두 묻히면 너무 짜거나 또 염도가 높아지면 살이 또 찐다고 하니까 이렇게 살짝 이렇게 묻혀질 부분이 있으면 좀 묻혀주고, 대부분은 이렇게 안 묻힙니다. 안 묻히고 살짝만 간을 해서 최대한 노릇하게 구워주고, 안심을 닭 가슴살을 이렇게 먹을 때 밥이 너무 없으면 다 먹고 나서도 허해. 껄떡껄떡 된다고. 과자라든지 뭐 이런 게 자꾸 먹고 싶어가지고 만두를 데운다든지 막 이렇게 돼요. 저는 밥을 조금 넣어요. 밥을 조금 넣고, 오늘 제가 이번 주에 영상을 못 올려가지고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해야겠다. 왜냐면 이 대본이 있어야 되니까 스크립트를 막 짜야 되고, 또 이 스크립트가 없는 상태에서 스크립트 짜야 된다는 부담, 이런 것 때문에 벌써 2주 동안 영상을 못 올렸어요. 밥을 먹으면서 좀 얘기를 하고, 가면이나 고양이 가면 이제 쓰기 너무 귀찮으니까 밥을 먹으면서 이번 주 영상을 한번 올려봐야겠다. 이렇게 부족하지만 비루한 식사 영상을 올리면서 한번 이렇게 영상을 올려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좀 나머지 것을 준비를 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계속 해 나가보도록 할게요. 한 그릇에 담아가지고 뭘 먹기가 아주 편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접시에다가 혼자 먹을 때는, 아이 밥 줄 때는 또 저렇게 안 하는데 혼자 먹을 때는 저런 데다가 많이 합니다. 아주 편해요. 그리고 밥을 한 지는 꽤 됐어요. 제가 일주일에, 이게 지금 이제 쿠첸 뭐 이런 밥솥인데요. 한국 사람들 많이 쓰는 4인분을 하잖아요. 4인분을 하면 지난주에 저희 집에 단수가 됐었어요. 단수가 돼가지고 물이 안 나왔었죠, 하루. 그래서 그 핑계로 하루는 또 저녁에 나가서 밥을 먹고, 아이들이 요즘에 급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에는 대충 이제 요거트하고 뭐 이런 거 주고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밥솥이 이렇게 불이 꽂아 있을 때 여기 이렇게 밑에가 보이면 안 된대요. 밥솥이 상한대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계속 불을 꽂아 놓을 거면은 이렇게 좀 이렇게 밥을 펴서 이렇게 밑바닥에 안 보이게끔 해주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이제 나는 밥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하겠다, 빼겠다 하시면 저는 이제 많이 코드를 뽑아 놓습니다. 이게
한 손으로 뽑으려니까 쉽지 않네요. 이 꼬들을 뽑아 놓으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원 플레이트 한 번에 그냥 설거지 귀찮기 때문에 이렇게 대충 담아요. 원래는 여기다가 이제 양상추도 이제 해서 먹고 하긴 하는데 오늘 귀찮네요. 영 귀찮아요. 저희 아이가 아빠를 만나러 갔거든요. 주말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없어요 지금. 여기 우리 애 딸이 어저께 먹었죠. 카구리. 아이고, 하수구가 뭐였어요? 더러워요. 죄송합니다. 카구리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남아가지고 또 우리 딸이 먹다가 남은 거 주말 지나서 오기 때문에 딸기가 살짝 멍탱이가 들어가지고 주말 동안에 안 먹으면 상할 판이에요. 그래서 같이 얹혀가지고 딸기 한 팩을 저희 친정 엄마가 주셨는데요. 아 진짜 양심상 이게 딸기 너무 비싸잖아요. 요즘 과일 너무 비싸요. 과일 너무 비싸가지고 이렇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 길 가다가 장미꽃 할인 장미꽃이 지금 이렇게 빛을 안 받아서 그런데 너무 예쁘죠. 장미꽃 한 단은 모르겠고요. 한 지금 몇 송인가 5,000원에 팔더라고요. 몇 송인지 세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0송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송이에 5,000원 샀어요. 한 송이 500원. 요즘 같은 시대에 이게 약간 상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잘라가지고 물을 담고 하루 만에 이렇게 생생해졌어요. 꽃이 오래가기 위해서 이 물을 자주 갈아줘야 되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저께 좀 시들시들한 거를 10송이에 5,000원 한 단 주고 샀는데 신문지에 이렇게 말아서 주시더라고요. 꽃병에 물 담으니까 금방 이렇게 너무 예쁘죠. 그 들장미 소녀 캔디에 나오는 그런 꽃이 됐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별것도 없지만 이렇게 먹으면 그래도 기분이 좋거든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별것도 없는 거 여기에다가는 소스를 좀 뿌려볼게요. 소스를 좀 뿌려보고 제가 소스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여러분 밥 먹을 세팅이 다 됐고요. 젓가락을 가지고 왔습니다. 삽자루 같은 옛날에 인터넷에 샀는데 자꾸 이렇게 젓가락이 너무 동글동글해가지고 굴러다녀가지고 별로라서 다시 사고 싶은데 돈이 아까우니까 한번 실수를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끝까지 써야겠다. 이 젓가락을 잃어버릴 때까지 써야겠다 생각을 했고요. 너무 밥이 심심할까봐 김자반 갖고 왔습니다. 김자반을 갖고 와서 저는 여기다가 밥이 너무 맹숭맹숭하기 때문에 뿌려줍니다. 솔솔솔. 애도 없는데 많은 엄마들께서 대충 식사를 하시겠지만 저도 대충 원래 식사를 하는데 요즘엔 그래도 조금은 갖춰 먹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갖고 왔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소스, 이거 폰타나 소스 당연히 이제 뭐 광고 이런 거 당연히 아니죠. 제가 뭐 구독자도 한 명도 없는데 뭐 광고가 있겠습니까? 제가 어디 백화점이었나 이마트였던 것 같은데요. 갔더니 1+1 세일해가지고 샀습니다. 한동안 샐러드 못 먹어가지고 유통기한 지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행히 7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아직 시간이 좀 남았고 가끔 너무 이렇게 밍숭맹숭하다 그러면 이런 거 비빔면 소스 같은 거 갖다 놓고 이제 찍어 먹기도 하고요. 밥 다 먹고 혹시 입이 심심할까봐 강냉이 갖고 왔습니다. 강냉이도 필요하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뭔가 약간 럭셔리한데요. 네, 제가 이번 주에 사실 고양이 가면을 쓰고 동영상을 올리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바쁘기도 했고 시간이 너무 훅훅 지나가서 2주가 지나갔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이렇게 뭔가 너무 바빠서 유튜브 이대로 접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 말고 밥 먹으면서 편하게 얘기하면 되겠다. 왜냐면 이번 주에 사실 할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저 이번 주에 주제로 삼았던 게 뭐냐면 재혼하지 마라. 재혼 금지입니다. 재혼 금지.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제가 이제 어떤 특정 연예인이나 또 특정 사람을 좀 이렇게 들먹이긴 좀 그렇긴 한데 최근에 재혼을 실패한 사람들의 사례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를테면 연예인들도 재혼했다가 이제 갈라서기로 했다는 사람들의 보도라든지 재혼을 할까 말까 하다가 결국엔 이제 재혼을 파혼하는 그런 사람들의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N번에 이혼을 한 고로 재혼을 실패한 사람으로서 진짜 그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혼 상담과 관련해서 유튜브를 하려고 생각했을 때 가장 걱정됐던 게 뭐냐면 상대방에 대한 얘기거든요. 저는 이제 다 잊고 살고 있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던 정서적인 어려움이 있던 간에 그건 제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상대도 저에 대한 원망이나 탓하는 게 있을 거고요. 저 역시 그렇지만 그런 걸 따지고자 그런 것을 얘기하고자 만든 채널은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와의 일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뭐 이야기를 얘기를 하거나 하려는 목적은 아닙니다. 다만 어쩔 수 없이 제가 제 과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올 텐데 그거는 누군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냥 제 인생에 대한 얘기니까 듣는 분들이 언짢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쨌든 간에 재혼을 실패를 했죠. 아이도 데려가서 재혼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인생에서 정말 제일 힘든 시기였습니다. 이게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요. 당연하겠지만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정말 깨진 도자기를 아무리 좋은 접착제로 붙인다 한들 그게 하나가 되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많은 재혼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잘 붙이면, 그럴싸하게 붙이면 문제가 없겠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전제 자체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붙여지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도 재혼해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텐데요. 그냥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그냥 살고 계신 걸 거예요. 문제가 사라지진 않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인정하고 그냥 밖으로 티를 내지 않은 채 그냥 그렇게 덮고 묻고 살고 있는 거지. 정말 하나가 되어서 사는 집은 전 감히 말씀드리지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력을 해봤고 많은 이제 시도도 해봤고 저에게도 많은 상담이나 이제 컨설팅의 경험이 있잖아요. 얘기 들어봤을 때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거지요. 초혼에서 이혼을 했기 때문에 재혼해서 이혼을 하는 게 두려워서 더 두려워지거든요, 사실은. 초혼 때보다 더 나이도 들었고. 그래서 이혼 안 하려고 서로 참고 하는 거지. 절대로 그게 하나가 되어가지고 문제없이 사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 재혼은 아예 하면 안 되냐? 하지 말라 하라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안 하시면 안 될까? 제가 아는 사람이라면 제 주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하지 말라고 말리고 싶어요. 무엇 때문에 재혼을 하시려고 하시나요?
그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여자분들의 재혼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 어쨌든 결혼 초혼을 할 때 직장을 그만뒀거나 경제활동을 중단하시고 애를 낳고 또는 어쨌든 그렇게 살다가 이혼을 한 다음에 다시 사회생활을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거나 두려움이 크거나 기존에 원래 했었던 일을 다시 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로 재진입할 때 두려움이 되게 크세요. 그래서 그런 어떤 남들의 편견이라든지 또 그렇게 힘들게 견뎌야 되는 그런 것들을 감내하느니 차라리 그냥 이렇게 좀 적당히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살림하면서 그 집 애기들도 키워주고 그런 식으로 결혼하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게 그런 생각이 없어도 재혼이 어려운데 그런 생각을 하고서 재혼을 하니까 더 어려운 경우가 많고요. 왜? 남자들도 알거든요. 돈으로 의지를 하려는 것. 그리고 재혼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너무너무 잘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서 네, 이게 소스 찍어 먹으면 맛있어요. 배영동수 거의 다 먹어가지고 없는데 비틀어 쥐어 짜서 막 끝까지 먹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요 주변에 보시면 되게 부자로서 잘 사는 사람들 드물어요. 그러면 남자분의 경우에도 그만하게 벌어가지고 새 식구들까지 먹여야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면 본전 생각이 난다고요. 내가 왜 저 사람을 먹여 살려야 되지? 내지는 먹여 살려주고 내가 너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줬기 때문에 너는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는 보상 심리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물건을 1,000원을 주고 사면 2,000원, 3,000원의 가치를 얻었을 때 너무 맛있어,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1,000원 주고 샀는데 그만큼 가치가 안 하면 아이씨 괜히 샀어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게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성분들도 그런 안정감을 위해서 결혼을 하였지만 그걸 알고 있는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내가 너한테 안정감을 줬으니 너는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런 전제 자체가 좀 잘못됐다. 그래서 어쨌든 어쩔 수 없이 한 지붕 두 가정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내가 내 아이의 아빠와 내 아이의 엄마와 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았을 때도 문제가 있었는데 하물며 내 아이의 엄마나 내 아이의 아빠가 아닌 사람하고 그렇게 경제적인 부분을 쉐어하면서 산다는 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족이라는 안정감 때문에 결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결혼을 해야지 나를 집에서 따뜻하게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 이런 감정들 때문에 결혼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저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나이 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30대 또는 40, 50대 이렇게 재혼을 하잖아요. 그 나이 때 어떻게 10대, 20대들처럼 남자만 바라보고 여자만 바라보고 막 애정이 넘쳐가지고 그렇게 살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재혼으로 인해서 새로운 어떤 사회적 과업이라는 것도 발생을 했고 또 서로의 아이들이나 신경 써야 되거나 맞춰가야 되는 것들 기본적으로 신경이 또 예민한 시기일 테고요. 초기에는 고려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들이 옛날에 20대 때 느꼈던 그런 순수한 사랑이기도 어렵지만 사랑이라는 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유지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되게 빠르게 식고요. 되게 빠르게 실망하고 그 실망이 두 번째 다시 한 기대라는 점에서 실망감이 두 배로 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혼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제가 잘 모르지만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어서 잘 모르지만 초원에서 요즘에 뭐 많게는 세 쌍 중에 한 쌍이 이혼한다고 하는데 그게 정확한 통계인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초원으로 결혼한 사람들을 10명이라고 10쌍이라고 놓고 봤을 때 그 사람들 이혼하는 비율하고 재혼하는 사람들 10쌍이라고 놓고 봤을 때 재혼 가정이 이혼하는 비율하고 한번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전 재혼이 훨씬 더 갈라설 비율이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가장 큰 문제는 어떤 태도의 차이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 이게 이제 가장 큰데요. 여자들의 경우에는 요즘에는 경제력 좋은 여자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경제력을 바라면서 남자의 경제력만을 노리고 재혼하시는 분들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반대로 남자들이 여자의 경제력을 노리고 재혼하는 사람들은 늘었죠. 최근에 어떤 연예인들 재혼했는데 헤어진 그런 커플들 기사도 보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기사가 작성이 되었던데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가장 들었던 말 중에서 그럴싸한 얘기는 진짜 행복하기 위해서는 혼자 있을 때 행복해야 혼자 있을 때도 행복할 줄 아는 사람이 둘이 있을 때도 행복하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저도 그 얘기를 나중에 너무 뒤늦게 알게 됐고 저 원태현 시인의 말처럼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땐 몰랐어요. 그런 말을 들어본 적도 없었는지 어쨌는지 혼자 행복하지 못했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반드시 내 50%가 채워져야 된다. 행복마저도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나의 행복의 반이 채워진다라고 난 정말 굳게 믿었어요.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아니, 혼자 있을 때 행복한 사람이 둘이 있을 때도 행복하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생각했던 기본 전제가 완전히 뒤바뀌는 말이잖아요. 무릎을 탁 쳤어요. 그야말로 나는 왜 저 말을 몰랐을까. 와 너무 놀랬죠. 그래서 내가 실패했구나. 나는 너무나 행복을 남한테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변수가 있는 거죠. 변수. 다른 사람이 빠지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행복을 안 주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나의 행복의 수치는 변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수로 작용했던 거예요. 타인의 사랑이. 그래서 사이가 틀어지고 기대가 식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마이너스 값이 돼버린 거죠. 행복이. 그래서 이제 이혼에 이르렀던 것 같은데 재혼을 하시잖아요. 현실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돈에 대한 게 되게 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맨몸으로, 홀몸으로 재혼하신 분들도 많아요. 남자랑 여자랑 만났는데 이 전 과정에서 애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남자는 전 부인이 애기를 키우고 이 여자는 전 남편이 애를 키워요. 둘이는 둘 다 이혼했고 애도 있지만 자기들이 결혼할 때는 그냥 처녀총각 결혼하듯이 재혼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래도 좀 나을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랑과 부모의 역할, 천륜 중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되게 갈등되시는 분들 많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에 대한 좀 애정이나 사랑이 많이 컸던 것 같아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커졌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커지게 된 계기는 나중에 또 다음 그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는 저도 아기를 낳자마자
계속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의 2달 만에 젖을 뗐거든요. 그러니까 아기에 대한 애착이라든지 이런 게 집에서 아기만 키우는 엄마들보다는 확실히 약했다라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혼하는 과정에서도 그때 당시에는 다른 또 아기만 계속 키웠던 사람에 비해서는 아마도 아이에 대한 고려가 덜 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근데 이제 재혼을 하고 났는데요. 그 당시에 저도 이제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 그런 고민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 친정 부모님 근처에 가서 살면서 애를 키워도 된다. 그런데 지금과 같지 않은 시절이어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엄마 혼자 애를 키운다는 거가 사람들 눈에 드러나는 게 되게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빨리 재혼을 해가지고 애기도 어릴 때 빨리 재혼을 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긴 한데 애기가 그 새아빠를 아빠로 인식하게끔 해야 되겠다. 또 그 상대방의 아이도 나를 빨리 엄마로 인식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하면 그냥 남들이 볼 때 정상적인 가정으로 살 수 있겠지? 나도 남들처럼 그냥 보통의 가정으로 살 수 있겠지라고 그땐 생각했어요. 이 얘기를 제가 드린 이유가 뭘까요? 너무너무나 큰 착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저는 우리 영화 보면 길거리에서 어떤 살인자가 어떤 대상에게 이렇게 푹 칼로 찔러가지고 살인을 팍 하고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막 혼란해지는 그 틈을 타서 빠르게 막 모자하고 옷을 팍 벗고 저리로 팍 뛰어가가지고 인파 속으로 딱 끼어들면서 싹 자기 살인자 아닌 것처럼 딱 일반 사람인 것처럼 막 이렇게 속도 맞춰서 걸어가면서 쫙 인파 속으로 사라지는 그 가끔 그런 영화 씬이 있잖아요. 저는 그 씬이 연상이 되는데 내가 이혼을 해서 누가 보더라도 이혼 가정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나는 재빠르고 빠르게 재혼을 해서 인파 속으로 그 보통의 일반 가정 속으로 싹 들어가서 원래 우리가 원 가정이었던 것한 가정이었던 것도 싹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보통 사람들처럼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혼이 너무 두려웠고 이혼을 하고 난 다음에 사회적인 어떤 시선이나 이런 참 손가락질까지는 없었겠지만 제 기분엔 손가락질 당한다 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괴로움, 공포. 그래서 되도록 빨리 재혼을 해서 빨리. 그리고 저는 첫 번째 이혼을 할 때 제가 되게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억울했다고 저는 물론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 좋은 사람이고 나는 너무나 성격이 좋은 사람이고 나는 무언가 뭐든지 포용할 수 있고 상대가 누구든 간에 원래 첫 번째 이혼했던 애 아빠만 아니면 그런 사람만 아니면 난 누구든 포용할 수 있다. 나는 그릇이 크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충 만나도 그것보단 잘 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망상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돼. 내 스스로를 너무 과대평가했던 거죠. 말도 안 되죠. 저는 그런 능력이 없고 저 스스로도 되게 찌질하고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는 거를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 가끔씩 보면 이렇게 남의 아픔을 끌어안아서 이렇게 선인장을 끌어안고 자기가 막 피투성이가 된 그런 아이의 사진 같은 그림이 일러스트가 가끔 이렇게 그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럴 때 한테 많이 보였던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 선인장을 끌어안으면서 피를 철철 흘리는 그 아이의 사진을 보면서 저같이 느껴졌어요. 그렇지만 나는 선인장을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이다. 난 그만큼 큰 사람이다. 뭐 그런 착각을 했기 때문에 큰 고민 없이 재혼을 했습니다. 결국은 실패를 했고요. 다양한 문제가 많았었는데요. 저는 경제적인 능력이라면 아주 대단한 능력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이랑 먹고 살 만큼의 경제적인 최소한의 능력은 있었다고 생각을 했고 하다못해 뭐 청소라도 하면 되죠. 파출부 같이 그러니까 환경미화 그 뭐죠? 가정에서 미화 이렇게 해주시는 분 계시잖아요. 도우미 그런 거라도 하고 요양보 저는 그런 거 다 할 생각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라도 해서 그냥 살았으면 될 텐데 저는 돈보다는 안정감 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빨리
다른 사람들처럼 일반 가정처럼 다시 이렇게 살고 그냥 이렇게 지고지순한 그냥 좀 어떻게 보면 좀 순수하리만치 뭣도 모르는 그런 집에 있는 아줌마 있잖아요. 남편 말 순종적으로 따르고 그냥 문제 일으키지 않고 그냥 잘 살자. 왜냐면 그 전에도 제가 문제 일으킨 건 없었지만 싸우는 게 저는 너무 싫었고 그 전에 첫 번째 이혼을 할 때는 그 시부모님에 대한 일들도 약간 엮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변수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재혼을 할 때는 그 남성과 나의 문제이니까 내가 한 사람만 잘 맞추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한 사람 정도야 내가 얼마든지 커버가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쉬웠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누구라도 상관은 없다. 이런 생각을 좀 착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도 굉장히 많이 후회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두 번째 결혼을 했고 와 진짜 이거는 뭐 피하려다 뭐 만나는 격이었는데요. 그 얘기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너무 저는 네, 두 번째 이혼하고 나서는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었고 밤에 벌떡벌떡 일어날 만큼 너무 막 공포스럽고 심장병에 가까운 막 그런 공포가 있었고요. 하여튼 그럴 만큼 되게 힘들게 지냈었는데 이제 두 번째 결혼 생활은 그렇게 길지는 않았습니다. 3년 정도 안 됐나? 좀 넘었나? 하여튼 3년 내외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실패를 했는데 네, 뭐이 부분은 또 필요하다면 제가 또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릴 날이 있으면 또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재혼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 100배는 신중해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특히 아이 데리고는 절대 하지 말아라. 진짜. 제가 이렇게 진짜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정말 아는 분이고 주위에 계신다면 몇 날 며칠이고 소위 진짜 도시락 싸들고 말린다고 하잖아요. 따라다니면서 이제 2시간에 한 번씩 전화하면서 하지 말라고 뜯어 말릴 것 같아요. 근데 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말씀드렸지만 제 주변에는 이혼한 사람도 없었고요. 이혼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나의 삶이나 나의 어떤 기행적인 어떤 이런 생각의 흐름들을 이혼하면 저러나? 뭐 이렇게 다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 저러지? 이혼하면 저러나 보다. 뭐 이렇게 정도밖에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해봤잖아요. 그래서 그 길이 얼마나 똥맛이고 얼마나 그 구렁텅인지 불 속으로 이제 용광로로 뛰어드는 일인지 너무 생생히 잘 알기 때문에 뜯어 말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이를 데리고 또는 아이 없이 재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재혼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재혼을 성공적으로 해서 성공적인 삶을 또 다른 어떤 이혼이 없이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나 마음가짐 같은 게 필요해요. 양쪽 모두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상담도 해드리고 교육도 해드리고 하고 싶습니다. 또 재혼의 형태가 되게 다양할 텐데 그런 세세한 어떤 그 조건들이나 상황들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진짜 상담하고 컨설팅 해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제가 너무 실패했던 경험이 있고 만약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역량이나 정보나 지식 같은 걸로 또는 지금의 어떤 이해심 같은 경우에는 보다 신중하게 재혼을 했겠지만 재혼을 하고 실패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더 잘 알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저도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정했었고 지식이나 정보 같은 것들도 없었고 그런 이해심이나 심리적 안정감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또 두서 없었지만 재혼은 하지 마라. 절대로 재혼은 하지 마라가 저의 오늘의 토크의 주제였고요. 두 번째는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더 절대 재혼하지 마라. 아이를 데리고 재혼을 하는 것은 정말 폭탄을 들고 다이너마이트를 등에 지고 용광로에 뛰어드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도 절대 좋지 않은 결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 여기 아래에 있는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개인적인 컨설팅이나 상담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봄이 찾아왔습니다. 봄과 가을이 점점 짧아지고 있어서요. 어제 나가보니까 너무너무 날씨 좋고 금방 여름 될 것 같더라고요. 지난주에
일주일 중에서 한 이틀 정도는 저도 반팔만 입고 다녔는데요. 한낮에는 건강 유의하시고 이렇게 완연한 봄, 초여름인가요? 계절적으로는 봄인데요. 이렇게 예쁜 꽃들 밖에 나가서 많이 보시고요. 개나리도 피고 막 이런 것 같은데요. 꽃들 보시고 좋은 거 많이 보시면서 또 마음 가라앉히시고 또 이혼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재혼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텐데 신중하게 한 주 동안 또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늦었지만 2주 만에 영상을 올리는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 대화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쾌한 이혼 상담 3회차 상담 끝!